산호미는 정말로 제가 찾던 제품인데요. 식초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식초가 좋아도요, 식초를 베이스로 한 발효 음료로 이미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은 너무 달거나, 그리고 좋다라고 하는 자연 발효 식초는 너무 시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유명하다고 하는 비사인 애플사이더 식초를 먹었을 때 희석하지 않고 이걸 그냥 먹는다는 것은 너무 쉽지 않고요. 그리고 희석을 하면 직전에 먹었을 때 아침 식사하기까지 시간적 텀을 두어야 돼서 아침 시간적 여유가 정말로 없는 직장이나 일반인들은 이걸 먹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산호미는 딱 이런 불편을 제거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은 이를 위해서 새로운 장소에서 이렇게 원장님 모시고 특별하게 식초 발효 음료를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변한의원의 변기원 원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5대째 한의원을 하신다고 언론에 많이 소개되셨고요. 특별하게 이런 건강 음료라든가 건강식품들을 많이 제조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직접 소개를 해줄 수 있으실까요, 원장님? 네네. 저는 조선시대 어휘를 지내신 변석공으로부터 저기까지 이르기까지 5대째 한의원을 가업으로 이어가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특히 꽁 대신 닭을 잡지 말아라는 가훈을 바탕으로 진실되고 올바르게 약 처방을 하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5대째 한의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도 정말 힘든 일인데, 특이하게도 꽁 대신 닭을 잡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뭐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꽁만두를 만드는데 꽁이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닭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고집스러운 외골수가 같은 건데요. 아무리 뭐 약값의 가격 변동이 있어도 올라갔더라도 꼭 넣어야 될 환자에게는 그 약을 넣어야 된다는 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장님 고집이시군요. 한마디 얘기하면. 네. 인터뷰 내용이나 뭐 산호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전에요, 간단히 장소를 소개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 와보니까 한의원이긴 한데 뭐 조명도 굉장히 그렇고 카페처럼 되어 있어요. 딱 이렇게 보면 정말 커피숍 같은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나고, 딱 보고 정말 놀랬던 게 보통 전통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한의원이 아니라 카페 같아서, 원장님이 이렇게 한의원을 카페로 만드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의원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어떤 그 약장이 있고 이런 분위기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저는 장과 그리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뇌와 관련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주로 진료를 하고 있는데, 한약뿐만 아니라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 그리고 식이요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카페처럼 이렇게 한의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 정말 분위기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진료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다른 의미로 좀 다가오실 것 같아요. 예, 정말 카페 같은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이제 보니까 건강식품이 좀 진열돼 있고요. 이제 식이약이라고 해서 식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식초를 또 만드시잖아요. 식초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식초를 만드시게 된 뭐 계기가 있을까요? 네. 예로부터 식초는 우리네 부엌에서 항상 식초 단지가 있어서 늘 생활해왔던 그런 식품인데요. 식초는 동의보감에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활혈산화라고 해서 혈액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예전부터 생각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식초가 식후 당을 조절하고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면 틀린 말이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식초는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이미 약으로 사용했고 노벨상을 2회나 받을 정도로 유익한 효능이 많은 발효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이러한 환자들을 보게 되면서 식초가 15처럼 과민성 장증후군의 경우 소장에 넘쳐나는 세균이 위산의 부족으로 인해 위에서 완전히 박멸이 되지 않은 채 넘어가는 사람들이나, 혹은 역류성 식도염처럼 위산 분비가 적어져 상대적으로 위가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하고 위산이 역류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위산이 잘 분비되지 않는 자율신경의 문제입니다. 자율신경계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도 하지만 식초가 이런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되어 좋은 식초가 꼭 필요해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제 환자분들을 위해 만들게 된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원장님이 필요하셔서 이렇게 만들게 되신 거군요. 네네. 네. 근데 보면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도 그렇지만 자율신경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자율신경을 또 제대로 치료한다라고 하는 병원도 사실은 적지만
거기에 이제 식초가 필요하긴 한데 그런 식초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원장님도 이제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식초를 먹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의문을 품었던 건 뭐냐면 먹을 만한 식초가 사실 상대적으로 없다는 거였거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B사의 이제 유기농 사과식초처럼 효과도 좋고 믿을 수 있는 국산 제품이 나오긴 간절히 바랬었는데 저희는 전통적으로 발효식품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좋은 재료들도 많고 그런 역사를 배경으로 했는데 뭐 빈초산을 넣어서 만든 합성식초라든가 술을 그냥 만들어서 만든 주정식초가 아니라 제대로 만든 천연 발효식초나 그리고 발효 음료가 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에 저는 산호민이나 그리고 이제 다른 만드신 식초를 보면서 정말로 이런 식초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원장님이 만드신 식초나 원장님이 이 식초를 판매하는 식이야기에 대한 철학을 보면서요. 원장님 생각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식이야기는 단순히 먹는 이야기가 아니던데 원장님 철학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로부터 식약동원, 즉 먹는 음식이 곧 약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식이약이라는 말은 내가 먹는 것이 곧 보약이니 가려서 먹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분은 먹고 죽은 놈이 때깔도 좋다 이런 농담도 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대사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가 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음식은 에너지가 되고 어떤 음식은 독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려 먹는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좋고 비싼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사실 네. 제 몸에 위험할 수도 있는 음식들을 좀 가려 먹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사실은 다 쉽게 누구나 다 먹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저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먹은 음식이 곧 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유기농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고 이런 것은 건강의 기본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의료인들은 그런 개념이 좀 희박한 것 같아요. 그냥 약을 먹으면 낫는다. 네. 이런 약은 곧 치료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그 개념이 많이 무너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개념이 없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 곧 내가 먹는 음식이 보약이 되는 것이니까 가려 먹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만드신 식초들도 보면 좀 약간 특이한 것 같은데 원장님 식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예. 제가 이미 만든 천연 발효 식초는 13가지 특허균주인 유인균을 통해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유인균을 발효균으로 사용하게 되면 특히 장에 더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유인균으로 발효한 식초 중 하나인 초로장생은 장내 세균총의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서 배변 활동과 소화력을 좋게 하는데 발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원재료의 성질과도 관계없이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태양인이 모두 드실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천연 발효 식초는 당화작용, 알코올 발효, 초산 발효 등 3단계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효산이나 구연산, 아미노산, 호박산 등 많은 종류의 유기산을 포함하게 되며 비타민과 무기질 등이 풍부해져서 일반 식초인 주정식초나 화학식초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정성과 기본을 다하는 것이 식초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제가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에게 추천하는 식품에도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저는 그 원장님의 가치가 참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좋은 유산균을 이제 추천해달라고 하시면 뭐 총 균수도 중요하긴 한데 균종이 많아야 한다고 이제 강조해드리거든요. 식초에 13종의 유인균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놀랍네요. 네. 그래서 장내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내에 이제 수많은 균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장내 세균총을 다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나 뭐 2가지 종류의 균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기본을 한다라는 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살다 보면 이제 사실 여러 가지 타협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제 원장님의 그런 철학들은 많은 공감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제가 이렇게 원장님한테 인터뷰를 요청드린 건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이제 식초를 베이스로 한 발효 음료인 이
산호민이라고 하는 제품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식초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시거나 식초가 잘 안 맞는 분들한테 딱 맞는 이제 발효 음료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제 생각을 이렇게 깨뜨려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좋은 약이나 좋은 음식이라도 지속적으로 이제 먹기 힘들게 되면 뭐 그게 무용지물이 되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산호민 발효 음료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리 식초가 좋다라고 해도 그 신맛 때문에 물로 희석해서 먹게 되는데,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식전에 먹으면 식사 때 위산을 희석시키는 원인이 돼서 오히려 치료하려고 먹은 음식이 병을 만드는 꼴이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저도 애플사이더 식초가 좋다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신맛이 강하니까 물에 또 희석을 해야 되고요. 이제 거기에 뭐 레몬이라든가 또 맛을 내는 다른 부재료를 넣어서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희석한 식초를 이제 한 컵을 먹게 되면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요. 식전에는 바로 못 먹게 되고, 최소한 뭐 식전 30분이나 1시간 전에 먹어야지 밥을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최소한 30분 전에 먹는다고 해도 배가 불러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도가 높은 식초는 물에 희석해서 이렇게 먹으면 좋다라고 하지만, 산호민이 가장 좋은 것은 희석을 안 해도 되고, 희석을 안 한다는 것은 적은 양을 먹어서 위산을 희석시키지 않기 때문에 소화에 절대 방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공복에 식초를 먹거나 이제 뭐 발효 음료를 먹게 되게 되면 속이 쓰리다는 분들 생각보다 많은데요. 저는 그 이유가 식초의 이제 신향이나 혹은 이미 이제 기억된 신맛이 뇌에서 작용을 해서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혹은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거부감을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산호민은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 장점이 있어서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물에 희석을 시키지 않아도 되니까 식전에 먹어도 위산을 희석시키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발효 음료이긴 하지만 절대로 달지 않고요. 식초의 산도를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인해서 소화를 도와주는 기능이 플러스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잘 모르면서 이렇게 어영부영 설명하는 것보다는 원장님이 도대체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비법을 조금이라도 좀 공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 자리에서 공개를 좀 해드린다면요. 산호민은 일반적으로 발효식초를 만드는 방법은 잘 아시겠지만, 사과와 같은 과일, 즉 원재료에다 물을 넣고요. 그리고 소금 이렇게 넣어서 2개월 정도 발효 시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산호민은 말 그대로 물 자체를 쓰지 않고 산호미네랄을 1개월 동안 용해한 물을 베이스로 하여 발효시킵니다. 1단계에서는 산호를 1300도씨에서 10시간 이상 소성하게 되면 완전히 재가 됩니다. 이 소성된 산호 가루를 용해 물질로 사용해서 프라이긴 하지만 산호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호민이군요. 산호 미네랄 사용해서. 2단계로는 과당이 아닌 장의 유익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프락토올리고당을 당원으로 사용합니다. 3단계로는 장에 유익한 유익균과 특히 밀가루 분해균을 발효균으로 사용해서 2개월간의 발효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4단계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미네랄을 넣고 발효가 잘 되는 과당이 아닌 프락토올리고당을 사용해도 초막이 생겨 산도를 유지할 수 있고, 계속 초막을 걷어주어 숙성 발효 과정을 1개월 더 거치게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발효 음료를 만드는데 보통 2개월이 아닌 4개월이 걸리게 되는 거죠. 천연발효 식초를 만들 때 사과 같은 과일을 원재료로 해서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발효 과정을 좀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발효 시간을 줄이는 것은 즉 돈과 관련되어 있지만, 당원이 적으면서 발효도 잘 안되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프락토올리고당을 당원으로 고집하여 사용하는 것은 프락토올리고당이 장에 좋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연발효 식초는 산도가 높아서 희석을 해서 복용을 해야 하지만, 산호민은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처음 안 사실인데, 이 식초를 발효하는 당 베이스가 과당이 아니라 프락토올리고당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네, 그게 될 수 있다는 것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는데요, 산호민은 지금 뒤에 보시게 되면 25ml 뭐 소주 한 3분의 2 정도 용량의 탄수화물 2g, 당류 2g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칼로리는 8kcal밖에 되지 않아요. 일반적인 발효 음료에 비해서 당원이 적어서 제가 볼 때는 체중 감량의 목적으로도 효과적일 수가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산호민을 먹고 있는데, 일단 식초와 같은 효과들이 보장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먹기가 편해서 이런 음료를 먹으라고 권하기에 정말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장에 관한 연구와 검사 그리고 장에 관한 치료로 유명하신 5대째 변환요원을 하시는 변기원 원장님을 모시고요. 변기원 원장님과 함께 산후미인에 대한 발효 음료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것을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내주셔서. 그리고 변기원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변환요원 유튜브도 오른쪽 위카드나 설명글에 링크해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후미인에 대한 정보와 구매 링크에 대한 부분들도 제 설명글에 링크해 놓을 테니까 그쪽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예방의학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의술이 좋아지면서 기대 수명은 거의 90세에 육박하지만 건강 수명은 점점 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먹는 것이 곧 약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음식 가려서 잘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